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교육청이 202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2030 교실의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시스템을 학교 현장에 구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임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교육청이 추구하는 2030 교실 수업의 핵심을 목포고등학교와 나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원격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한 미래교실 수업에서 보여줬습니다. 수업의 키워드는 지역으로, 이날 국어 수업은 독서를 기반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등 지역 현안을 다뤘습니다. 원격으로 연결된 두 학교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와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 이슈에 관한 기사와 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미래교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올해 2030 교실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교육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적 정체성과 국제적 감각을 고루 갖춘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전남교육 주요 정책은 K-에듀를 선도할 2030 교실, 독서 인문교육 내실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생교육,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 교육, 협력적 교육 생태계 구축 등으로 요약됩니다. 그 첫걸음인 2030 교실은 현재 110여 개 교실 선정 작업을 마쳤으며 이곳에서는 국제기관과의 연계 수업, 1교시 다교사 수업 모델, AI 기반 학습 등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학생들은 2030 교실을 통해 환경, 국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의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학습 분석 시스템은 개인 맞춤형 수준별 학습 지원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이주 배경 학생이 많은 전남 학교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지자체 최초로 글로벌 기업 구글과 업무 협약을 맺으며 관광산업 진행에 대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역 기업 부분에서는 구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IT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울 예정입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세계적 기업인 구글과 전남 관광 홍보를 비롯해 스타트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구글 본사 차원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한 것은 전남도가 처음입니다. 협약서에는 김용록 전남도지사와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부문 부사장이 서명했으며 앞으로 2년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구글은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1단계 협력 사업으로 구글 지도를 활용해 전남 관광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모 등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촉진 협력 사업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해 창업 관련 특별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구글에서는 AI를 활용한 사업 방안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장기로 추진할 2단계 협력 사업으로는 전남의 관광, 문화, 역사 자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구글 플랫폼에 게시하고 구글 지도에 관광 명소 표기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남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남의 관광 자원이 구글 지도 등 디지털 도구를 통해 더 많은 세계인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책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보성군의 역점시책 600 사업은 보성군 600개 마을의 사회, 복지, 문화, 환경 등 행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며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치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국내 정세와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국민들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민생 600 사업을 통해 민생 안정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성군은 설 명절 전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 600 사업으로 소득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선사랑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보성군에서는 지역 앞에인 보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보성군민 전체에게 1인당 30만 원씩 112억 원을 지급하고 300억 구매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600 보성사랑 지원금은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보성군의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9년부터 모아온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마련된 예산 총 112억 원 규모가 지원됐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도 겪었지만 코로나는 저리 가란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군에서 오늘부터 민생 회복 지원금을 각 1인당 군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해 준다고 하니 정말 저희들은 상인들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성군은 민생 지원금과 함께 300억 규모의 보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총 412억 원의 지역화폐가 유통돼 민생 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9,700여 농가에 약 58억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 두루미 재단을 아십니까? 국제 두루미 재단은 전 세계 15종의 두루미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50개국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 민간단체입니다. 이러한 국제 두루미 재단이 흑두루미가 도시 마스코트로 서 있는 순천에 방문했습니다. 재단은 순천시의 생태 철학에 박수를 보내며 순천만 습지를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1973년 설립돼 미국 위스콘신주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두루미종의 보전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국제 두루미재단 임원들이 순천만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순천만이 두루미의 눈으로 설계된 공간임을 체험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철학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Well, this place is wonderful because the cranes are out there in the salt water, and the water's coming in and the water's going out every day. Here, the flushing of the water is very natural, so I think it's much safer for the hooded cranes. 이날 노광규 순천시장은 국제 두루미재단 임원들에게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20년간 추진해온 순천만 보존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정책 중 하나로 흑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해 전봇대를 철거하고 인위적 시설을 제거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와 지역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현한 사례임을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생태 전략이 단순하게 두루미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소득 수준에 맞는 삶의질을 누릴 수 있느냐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재단에서 와서 확인하고 도시의 변화를 어떻게 시키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소득 수준이 더 올라가는 것에 준비해서 도시 전략을 짜겠습니다. 국제 두루미재단 임원들은 순천시의 생태 보존 노력과 정책 실행력에 깊이 공감하며 특히 도심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에코벨트로 정원을 조성하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통해 순천시가 생태 보존과 경제 성장을 융합한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생태를 경제적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로 손꼽힙니다. 흑두루미의 비행처럼
국가정원과 습지를 통해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비상을 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와 전남문화재단이 네 번째 수묵 비엔날레를 준비합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황해를 넘어서를 주제로 기존 중심의 해체가 아닌 다양한 중심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문명의 미래와 새로운 수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김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문화재단이 제4회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황해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오는 8월부터 2달여간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인류 보편 문명으로서 수묵 담론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전시 장소는 목포 문화예술회관, 진도 소전미술관, 남도 전통미술관, 해남 고산 윤선도 박물관, 땅끝 순례문학관 등입니다. 윤재갑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 총감독은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적 협력으로 연결된 21세기 환황해 문화벨트를 꿈꾸고 있다며 수묵 비엔날레가 동아시아 문명의 황해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제에서 말하는 황해는 국가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무력화된 중립적인 탈영토 문명의 공간이며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이 아닌 한국과 일본, 중앙아시아와 인도 등 수많은 민족이 수천 년 함께 만들어낸 문명의 공간을 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행사는 수묵의 뿌리와 근간, 수묵의 줄기와 확장, 수묵의 글로벌화 세 섹션으로 나뉘며 공제 윤두서의 작품을 중심으로 수묵의 근간을 보여주며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수묵의 흐름을 살펴보는 부세 향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채색 수묵 작품의 기법과 역사, 미디어 영상 작품과 같은 역동성을 강조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새로운 자연과 움직이는 수묵의 피날레를 장식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수묵으로 동시대를 관통하는 다양성과 생명력을 느껴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최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은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육상 관문인 파령대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2월 준공에 앞서 설 연휴 동안 시범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파령대교는 고흥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다리로 주탑에 우주와 유자 등 고흥군의 8가지 이미지가 담긴 고보 조명을 투광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대교에 수놓아진 조명이 고흥군의 밤하늘과 바다에서 역시 빛나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이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주말까지 관내 7개 시군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 단계는 연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 해역과 저지대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화출소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 계도 활동으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유산 해설사 10명을 위촉함으로써 주요 국가유산 시설에 배치된 해설사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지역의 소중한 유산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설사들은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 매산 등 성지순례길 방문자센터, 순천 부읍성 역사관,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 총 4개소에서 순천시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수준 높은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여수공장이 중장년층 무료 의치 지원 사업에 약 3,4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후원금은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급여 끝전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해 마련됐습니다. 여수시는 후원금으로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미만 시민들에게 1인당 최대 160만 원의 의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명절 연휴 동안 기쁨이 넘치는 만큼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잦았습니다. 전남 각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포여경이 설 명절 연휴 중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진도군 관매도 내 고령의 복통환자 A씨를 시작으로 진도군 조도에서도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해 긴급 이송했습니다. 다른 날 조도에서 거동불가 환자와 심근경색 의심 환자, 신안군 하이도에서 두부열상 환자를 각각 이송하며 하루 만에 섬마을 환자 3명을 신속하게 이송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서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으나 목포해경은 기상악화 속에서도 안전하게 국민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이어서 여수해경 소식입니다.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남동쪽 약 12km 해상에서 4톤급 통발어선 A호에 인도네시아 국적선원 B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사고해역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해역 기상이 좋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평소방서 소식입니다. 한평군 대동면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 남성 A씨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8분 만에 진화됐지만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제적 이유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움의 미학, 미니멀리즘이 자동차 디자인이나 기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트렌드 정보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 이번 주는 자동차 트렌드에 대해서 방효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방효정입니다. 요즘 도로 위를 보면 참 다양한 차들이 보이는데요. 문득 요즘 차들은 뭔가 더 깔끔해졌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과거엔 당연히 있던 리어 와이퍼나 헤드라이트 와이퍼가 요즘은 잘 보이지 않죠. 차도 점점 덜어내는 미학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변해가는 자동차의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이트 와이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와이퍼는 말 그대로 자동차 전조등, 즉 헤드라이트 위에 달린 작은 와이퍼입니다. 주행 중 헤드라이트에 묻은 먼지나 진흙을 닦아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헤드라이트 위에 작은 와이퍼가 달린 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볼보나 사브 같은 북유럽 브랜드에서 이런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북유럽은 눈과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라 주행 중 헤드라이트에 먼지나 진흙이 쌓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터 와이퍼로 이를 닦아내는 것이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장치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헤드라이트 와이퍼를 단 자동차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LED 헤드라이트와 플라스틱 커버가 등장하면서 헤드라이트가 더러워지는 일이 줄어들었고 빛의 투과율을 떨어뜨릴 걱정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리어 와이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어 와이퍼는 자동차 뒷유리에 있는 와이퍼를 말하는데요. 비나 먼지로 인해 더러워진 뒷유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뒷유리의 경사각이 커서 빗물이나 먼지가 잘 쌓이기 때문에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리어 와이퍼를 없애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디자인과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변화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처럼 와이퍼를 숨기는 히든 와이퍼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방식으로
외관을 깔끔하게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리어 스포일러가 리어 와이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는 차량 후면의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 먼지와 빗물이 쌓이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이미지를 더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화제가 됐습니다. 25년 된 볼보 850 차량이 헤드라이트 와이퍼를 장착하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자동차 유튜버들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차량 주인은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이렇게 특별하게 보일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의 디자인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수라고 여겨졌던 장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자동차의 미니멀리즘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방효정이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미약 수필에서 품격은 영혼의 겉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품격은 작품에 녹아있는 내용과 형식의 총체적인 특징으로 작가만의 독창적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곧 그 사람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예와 전각에서도 자신만의 품격을 선보이는 작가가 있습니다. 한 세대 가까이 전돌과 기와에 글씨와 그림을 새기고 있는 김충렬 전각 서예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서예 입문에서 한 10년 정도 했을 때 서예는 그 종이와 그 붓과 먹이라는 그 단순한 소재로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지만은 이 정각 같은 경우는 재료도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완성도가 서예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정각에 더 가까이 입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충렬 작가는 글자를 쓰고 새기며 그 안에 숨겨진 고유한 미학을 담아냅니다. 서예와 전각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그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작가만의 독창적인 품격을 보여줍니다. 가장 그 자연에 가까운 그 자연을 소재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그 자연스러움에 가까운 작업이 정각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기와와 전돌의 문자를 새기며 한 번 지나간 손길을 돌이킬 수 없는 일획의 묘미를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액기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미학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옛날 뭐 삼국시대 기와에서부터 조선시대 기와까지, 그리고 돌도 엄청 그 다양한 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금값에 가까운 돌도 있기 때문에. 작가는 불교의 수파리라는 원칙을 삶의 좌우명처럼 새기며 고전의 법칙을 배우고 자신만의 개성을 발견하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수는 고전의 법을 배우고 익히는 단계로 이를 통해 예술의 기본을 다지며 파는 그 기본을 깨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리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펼치는 단계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강주의 그 무각사라는 절에서 그 초대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전돌 작업, 설치 작업을 했었어요. 전돌을 하면은 그 벽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벽돌을 한 300장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그걸 전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이 워낙 그 대작이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벽 한 면을 채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그 현대적이면서도 전통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잘 그 조화로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독창성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러한 길을 걸으며 실험하고 시도해 다져온 결과물입니다. 그 속에는 문학적 감수성과 불교적 철학, 그리고 깊은 내면의 소박한 행복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가 새겨낸 문자와 선을 보며 작가의 철학적 실천과 삶의 궤적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김충렬 작가는 과장이나 왜곡 없는 자연스러움과 순수함을 돌과 기와에 조각해냅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신중하면서도 한 번의 깊은 숨결처럼 지나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서예와 전각의 독특한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매일이 그럴 순 없겠지만 대부분의 날들이 행복으로 차 있기를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겨울의 끝자락,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마음속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행인 노로바이러스와 감기 조심하시고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